UFC 314의 메인 이벤트는 전 패더급 챔피언이자 명예의 전단 입성이 유력한 알렉산더 볼카노프스키와 떠오르는 신의 디에고 루페즈의 패더급 타이틀 매치입니다. 일리아 토프리아에게 타이틀을 빼앗긴 볼카노프스키가 다시 왕좌를 되찾을 수 있을지, 아니면 루페즈가 새로운 챔피언으로 등극할지 팬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볼카노프스키는 최근 두 경기에서 연달아 KO패를 당했기에 이번 경기가 그의 커리어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볼카노프스키가 이슬람 마카체프, 일리아 토프리아에게 연이어 KO패를 당하면서 그의 기량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맥스 할로웨이를 압도하고 야이리 로드리게스를 꺾었던 전성기 시절에 볼카노프스키가 돌아온다면 그의 타격 기술은 루페즈를 압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루페즈는 기술적인 완성도는 부족하지만 폭발적인 힘과 저돌적인 공격으로 상대를 위협하는 스타일입니다. 하지만 볼카노프스키처럼 노련하고 뛰어난 기술을 가진 베테랑에게는 이러한 단점이 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디에고 루페즈는 레슬링 실력이 뛰어난 편이 아니기 때문에 전통적인 레슬링 기술로는 볼카노프스키를 꺾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론 난타전이 벌어지다가 우연히 그라운드 상황으로 이어질 수는 있습니다. 루페즈는 탑 포지션이든 바텀 포지션이든 서브미션 기술로 상대를 위협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볼카노프스키는 이미 이슬람 마카체프나 브라이언 오르테가 같은 최정상급 그래플러들을 상대로도 뛰어난 방어 능력을 보여준 바 있습니다. 심지어 깊숙한 서브미션 시도에서도 살아남은 경험도 있습니다. 따라서 볼카노프스키의 강력한 레슬링 방어 능력을 고려했을 때 루페즈가 그라운드 상황을 만들어낼 수 있는 유일한 현실적인 방법은 그의 강력한 펀치력으로 볼카노프스키를 KO시키는 것뿐일지도 모릅니다. 디에고 루페즈는 적극적으로 먼저 공격하는 스타일의 파워펀처는 아닙니다. 오히려 상대의 공격에 반응하며 난타전을 유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브라이언 오르테가나 댄 이게와의 경기에서도 볼 수 있듯이 상대의 가벼운 잽 공격에 루페즈는 거칠고 반복적인 펀치로 맞대응하며 때로는 무릎 공격이나 하이킥을 섞기도 합니다. 이러한 순간에 루페즈는 마치 통제력을 잃고 본능적으로 싸우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루페즈의 공격이 다소 거칠어 보일 수 있지만 기본적인 기술은 갖추고 있습니다. 무작정 싸우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그의 주특기는 상대의 잽이나 레프트 훅을 피하면서 오른손 오버핸드를 던지고 곧바로 레프트 훅을 연결하는 콤비네이션입니다. 일명 로페즈 스페셜이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로 그는 오르테가와 댄 이게를 상대로 이 기술을 반복적으로 사용했습니다. 만약 상대가 먼저 공격하지 않는다면 그는 여전히 오른손, 왼손 콤보를 던지거나 어퍼컷으로 공격 방식을 전환합니다. 볼카노프스키는 키가 작고 리치도 12.7cm나 짧기 때문에 오버핸드 공격이 쉽게 적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퍼컷이 더 효과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루페즈는 키가 작은 볼카노프스키를 상대로 오버핸드 대신 어퍼컷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공격적으로나 수비적으로 모두 위험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의 어퍼컷은 일반적인 자세와는 다릅니다. 그는 어퍼컷을 날릴 때 손을 낮게 내리기 때문에 볼카노프스키에게 반격의 기회를 줄 수 있습니다. 루페즈는 종종 턱을 노출한 채로 최대의 파워를 내기 위해 거친 난타전을 유도합니다. 루페즈를 분석하기 위해 참고할 만한 경기는 볼카노프스키와 비슷한 체형과 복싱 스타일을 가진 댄 이게와의 경기입니다. 오르테가나 소디크 유수프와는 달리 이게의 경기 스타일은 볼카노프스키와 훨씬 더 유사합니다. 댄 이게가 볼카노프스키와 가장 유사한 스타일을 가졌지만 지금까지 루페즈의 가장 날카로운 모습을 보여준 경기는 오르테가와의 경기였습니다. 상대가 강하게 압박하며 펀치를 날릴 때 루페즈는 빠르게 경기를 끝내기 위해 거칠고 반복적인 타격으로 폭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공격적인 반응은 그를 방어에 취약하게 만들고 체력을 급격히 소모시키기 때문에 그는 종종 1라운드 이후에 지치는 모습을 보입니다. 볼카노프스키가 침착하게 경기를 운영하고 루페즈의 이러한 반응을 유도하지 않는다면 루페즈가 볼카노프스키와 같은 노련한 상대로 초반부터 무리한 공격을 감행할지는 미지수입니다. 볼카노프스키는 루페즈가 지금까지 상대했던 그 누구보다 뛰어난 능력으로 루페즈의 파워펀치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거리 조절 능력과 페인트 모션을 활용하는 그의 스타일은 루페즈가 맹목적으로 휘두르는 공격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초반부터 적극적으로 공격하는 것은 위험 부담이 따릅니다. 113g 글러브를 착용하면 가벼운 타격조차도 KO로 이어질 수 있으며 특히 볼카노프스키는 최근 두 경기에서 KO패를 당했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볼카노프스키가 앞손 페인트 모션을 활용하여 루페즈의 오버핸드 공격이나 숙이는 동작을 유도한다면 경기의 주도권을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루페즈가 체력이 떨어지는 후반 라운드에서는 더욱 효과적일 것입니다. 루페즈는 주로 두 가지 종류의 헤드 무브먼트를 사용합니다. 숙이거나 뒤로 젖히는 것이죠. 가끔 옆으로 피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것이 그의 주된 방어 방식은 아닙니다. 브라이언 오르테가와의 경기 후반 라운드에서 체력이 떨어진 루페즈는 발을 움직이거나 반격하지 않고 잽을 옆으로 흘려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볼카노프스키와 같은 엘리트 스트라이커에게는 쉽게 공략당할 수 있는 약점입니다. 예를 들어 루페즈가 잽을 피하기 위해 몸을 숙였을 때 그는 깨끗한 오른손 스트레이트에 노출되었습니다. 볼카노프스키는 또한 잽으로 루페즈의 움직임을 유도한 다음 루페즈가 자세를 회복하며 돌아올 때 왼손 훅으로 머리를 가격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콤비네이션은 오르테가보다 훨씬 뛰어난 타격 실력을 가진 볼카노프스키에게 매우 효과적일 것입니다. 볼카노프스키는 오르테가가 활용하지 못했던 빈틈을 공략할 것입니다. 오르테가는 잽 공격에 만족했지만 볼카노프스키는 의미 있는 강한 공격을 노릴 것입니다. 하지만 루페즈가 머리를 숙일 때 공격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볼카노프스키가 어퍼컷을 던지면 손이 내려가면서 루페즈가 숙이는 동작 중에 던지는 휘두르는 펀치에 맞을 수 있습니다. 더 현명한 접근 방식은 볼카노프스키가 잽으로 루페즈의 숙이는 동작을 유도한 다음 루페즈가 자세를 가다듬을 때 더 좋은 각도로 위치를 재조정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볼카노프스키가 한 발 앞서 나가 루페즈의 움직임을 차단하고 루페즈가 일어설 때 깨끗한 카운터 펀치를 날릴 수 있습니다. 볼카노프스키의 끊임없는 페인트 모션과 정확한 잽은 루페즈의 큰 반응을 유도하기에 완벽하며 카운터 공격을 허용할 위험도 줄여줍니다. 루페즈가 공격적으로 덤벼들 때마다 에너지를 더 많이 소모하게 되고 이는 볼카노프스키가 3라운드나 4라운드까지 쉽게 승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물론 볼카노프스키가 할로웨이나 야이르 로드리게스와의 경기에서처럼 여전히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다는 전제하에서 말이죠. 루페즈는 주로 상대의 공격에 반응하는 스타일이지만 가끔 공격적으로 전진하기도 하는데 이는 볼카노프스키의 방심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볼카노프스키는 링 중앙을 장악하는 것을 선호하며 이는 루페즈의 압박을 중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루페즈는 상대가 데미지를 입지 않은 이상 상대를 케이지에 가두는 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오르테가나 소디크 유수프와 같은 선수들을 상대로 그는 상대를 가두기보다는 따라다니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실제로 유수프는 몇 번의 페인트 모션만으로 케이지 포지션을 역전시킬 수 있었고 볼카노프스키는 이를 훨씬 더 잘 해낼 수 있습니다. 볼카노프스키의 움직임과 잽은 그가 링을 장악하게 하여 루페즈가 쫓아다니도록 강요할 것입니다. 루페즈가 난타전으로 경기를 몰고 가려고 할 때 볼카노프스키는 대부분의 혼란을 피할 만큼 영리하지만 필요하다면 강력한 펀치를 날릴 만큼 날카롭기도 합니다. 볼카노프스키는 루페즈의 혼란스러운 난타전 스타일에 휘말려서는 안 됩니다. 더 현명한 방법은 기술적인 우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는 루페즈의 휘두르는 듯한 오버핸드 라이트 및 레프트 훅 콤보를 미끼로 활용하여 카운터 공격을 위한 큰 기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심지어 댄 이게조차도 그러한 기회를 포착했지만 활용하지 못했습니다. 볼카노프스키는 반드시 활용할 것입니다. 루페즈는 넓고 크게 휘두르는 펀치를 던지는 반면 볼카노프스키의 간결한 펀치는 더 빠르고 정확하게 적중해야 합니다. 그는 또한 루페즈가 소디크 유수프를 상대로 KO승을 거둘 때처럼 놀라운 파워를 생성하는 클린치 상황을 피해야 합니다. 루페즈의 로우킥은 대부분 사전 동작 없이 나오기 때문에 볼카노프스키가 예측하고 카운터하기 쉬울 것입니다. 볼카노프스키는 루페즈의 준비되지 않은 로우킥을 피하거나 카운터할 수 있어야 하며 루페즈의 허술한 잽 방어를 공략해야 합니다. 루페즈는 종종 몸을 숙이거나 뒤로 젖혀서 잽을 피하려고 하지만 충분히 빠르게 반응하지 못합니다. 더 느리고 예측 가능한 잽을 구사하는 오르테가조차도 루페즈에게 잽을 적중시킬 수 있었습니다. 더 빠르고 간결한 잽을 구사하는 볼카노프스키는 그곳에서 확실한 성과를 거둘 것입니다. 볼카노프스키에게는 승리로 가는 길이 분명히 보입니다. 물론 승리를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루페즈에게도 기회는 있습니다.